안녕하세요. 정미용입니다. 네. 아니 지금 여기 뭐 정미용은 무죄다 뭐 이렇게 써서 얘기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죄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이 민사소송에서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하는 거지, 이걸 뭐 벌금이라는 등 뭐 죄가 있다는 등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. 그죠? 예, 이거는 그냥 손해배상하라는 거고, 이게 아직 대법원까지 간 것도 아니고, 또 그 1심의 그 판결에서 재판관이 내놓은 그 판결문을 보니까 앞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공직자에 대한 이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다. 그리고 어떤 사실에 관련된 판단은 이 각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,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 죄를 묻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. 이런 과거의 판례를 다 들어놓고서 결론은, 그러나 김성환은 조금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좀 해줘라.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. 근데 아직 저는 이 판결문에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, 또 과거의 모든 판례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판단, 또 비판, 그리고 공익에 관한 목적이 있을 때,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관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이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과거의 모든 판례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대법에 올라가면 이게 바뀔이라고, 이제 고법에 올라가서도 이미 바뀔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형사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. 그런데 형사소송과 관련돼서 검사 조사를 받을 때 그 검사님이 꼼꼼하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종북 성향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형사에서는 반드시 이 진실이 규명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죄의 유무를 벌써 얘기하시는 거는 좀 성급하신 거고, 물론 저는 죄가 없죠.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뭐 벌금 받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냥 벌금형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에서 이 죄를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호적에도 남는 빨간 줄입니다. 그거는 유죄가 되는 겁니다. 네.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시는데, 네,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,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많은 기업들이 이 적자라는 겁니다. 그 적자를 우리 정부가 메꿔주고 있었습니다. 왜 그랬냐? 이 남북 화해 차원에서 또 긴 안목을 보고 결국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 분단의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갈등 없이 서로 이제 화합해서 통일 조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준비 작업처럼 우리가 해왔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사니까 좀 손해를 보고 조금 더 많이 베풀더라도 이건 우리가 더 긴 안목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해왔는데,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? 저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태평양,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또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기여한 거 말고 실제로 이 남북의 어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화합에 무엇을 기여했나, 전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.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과거에 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많은 이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북한을 가고, 북한에 또 이 남북 적시자 회담 해서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남북 이산가족 만남 금강산에서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쪽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. 또 북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 북한 어린이 돕기 하는데도 한번 참가해서 평양에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
이 한국의 언론계가 북한에서 음악회를 하고 또 많은 남북 교류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저는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.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할 때 북한에서 오는 모든 대표단원과 북한에서 오는 이산가족들이 입는 옷과 신발과 가방까지 전부 남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.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이 대한민국이 했고 또 거기 모든 경비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. 이를테면 또 북한에서 KBS 교향악단이 가서 뭐 예를 들면 공연을 한다. 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가 가서 공연을 한다 할 때 모든 경비, 모든 장비 이송이나 거기 그거 플러스해서 공연을 해주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까지 모두 현찰 달러로 했습니다. 그리고는 그 비싼 장비들을 수억 원어치 되는 장비를 행사 끝난 다음에 다 놓고 왔습니다.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다 그 기자재를 평양에 남겨두고 온 겁니다. 지금 금강산에 제가 그 이산가족 만남하러 갔을 때 거기 현대에서 지은 호텔, 모든 시설 이거 다 어느 날 갑자기 금강산 관광 중단하면서 북한이 지금 중국 관광객들한테 다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수십억, 수백억 들여서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봉쇄해버리고 자기들 시설물처럼 북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금강산에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. 지금 우리가 만들어준 시설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네들 시설처럼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? 미사일 실험한다, 핵 실험한다. 그래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북한하고 하면서 신뢰가 담보된다면 무엇이든 더 긴 통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저들이 아닙니까? 그리고 결국은 죽 써서 뭐 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 피해를 보고 다 이 전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에 이제까지 퍼주기만 하고 우리가 강제로 끌려간 어부나 또는 심지어 이 북한에 묻힌 우리 장병들의 유해 하나를 제대로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까?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하나 데려온 적이 있습니까? 그 많은 지원과 통일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 많은 퍼주기를 해놓고 우리가 단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뭔가 보답받은 게 무엇이 있나? 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이산 가족 문제든 뭐든 자꾸 믿거라 하고 하면 안 된다. 네. 저들이 신뢰를 쌓을 행동을 하나도 하질 않았는데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번번이 이 문제를 일으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래도 또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큰 문제다 생각하고요. 통일은 그렇게 퍼주기를 해서 햇볕 정책이니 뭐니 해서 될 일이 아니다.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고해지고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이 자유와 정의와 민주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우리 체제에 대한 이 법을 지키고 우리 체제를 지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해지고 또 공직사회에 정말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가득 차고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공고해졌을 때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. 자중질환으로. 그래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는 방법 그렇게 자유 통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바람직한 통일 방법이 없다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?
지금 이미 다 돼 있는 이 뭐 개성공단을 다 뭐 없애자 또는 뭐 이산가족 뭐 어떻게 하자 이거 다 사실은 저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다 무의미한 일이다. 그러나 그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꿋꿋하게 이 국제법대로 또 이 정의와 분명한 원칙과 이거에 맞추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이나 이 통일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또 이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.